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강의는 여러분 교재 207쪽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가 되겠죠. 자, 개념에 관련된 문제인데 다음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설명이다. 이 올바른 것을 이제 찾는 거죠. 자, 1번 지문 보시면은 우리가 이 종합 환원율은 지분 투자액에서 순 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이 종합 환원율은 순 소득 승수와 역수입니다. 자, 이 순 소득 승수와 역수 관계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가 환원율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 환원율은 이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 이 조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는 뭐를 대상으로 하죠? 이 총 투자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 이 총 투자액에서 순 영업소득, 우리가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1번은 또 틀렸고, 자, 2번은 또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죠. 자, 이 세전 현금 우리가 수지 승수의 또 역수를 나타내는 게 이 지분 배당률입니다. 자, 이 지분 배당률을 나타내는데 이 지분 배당률은 총 투자액이 아니라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2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총 투자액이 아니죠. 3번 대부 비율이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원리금 상환 우리가 분의 우리 비율하면 틀렸죠. 우리가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 4번 정답이죠.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맞는 지문입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은 또 이 부채 비율은 이 자기 자본이죠. 지분, 이 자기 자본, 이 지분에 대한 이 타인 자본, 부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대출기관에서 부동산의 담보 평가 시에 자산 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 구하는 경우에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동산의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자산 가치 기준이죠. 자, 첫 번째, 이 자산 가치 기준 또는 부동산 가격 기준이죠. 이 자산 가치 기준, 부동산 가치 기준은 LTV 대부 비율을 얘기하겠죠. 자, LTV 대부 비율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는 게 LTV 대부 비율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에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문제는 대상 부동산의 자산 가치, 이 부동산 가격, 자산 가치가 지금 20억 원이 나오고 우리가 대출금 근데 이 대부 비율이 얼마 나오냐 하면은 자, 대부 비율이 40% 0.4가 나오죠. 따라서 대출금은 20억에 0.4를 곱해줬더니 얼마죠? 8억 원이 나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8억 원이 되겠고 두 번째는 현금 수지 기준이죠. 자, 이 현금 이 수입과 이 지출 기준으로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부채 감당률이 주어졌으니까 이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이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죠. 자, 문제는 순영업소득이 얼마가 주어졌냐 하면은
1억 2천만 원이 지금 주어졌는데 이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 상수가 주어졌죠. 자, 이 저당 상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수식은 이 대출금의 이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원리금 상환에 구해주는데 지금 저당 상수가 얼마? 0.1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부채 감당률이 1.5가 나오겠죠. 따라서 대출금은 얼마죠? 0.1 곱하기 1.5에 1억 2천만 원이 나오겠죠. 자, 분자에 얼마를 0.1을 이제 10을 곱해주면 0.1은 1이 되죠. 그럼 1.5가 되겠고 또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 15분의 120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120억 원을 15로 나눠주니까 얼마? 8억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8억 원이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용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106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6번. 재무 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종합 자본 환원율은 자본 환원율이죠. 종합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이다.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자, 부채 감당률은 요거 주어졌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인데 1보다 어떻게 돼요? 작으면 하면 안 돼. 1보다 커야 이 차입자에 있어서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보다 작으면 하면 안 되고 1보다 커야 해야 맞겠죠. 그래서 2번 틀린 질문. 3번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되죠? 이 조소득이죠. 이 또 소득 승수의 역수죠. 자, 이 조소득 승수의 역수가 이 총자산 회전율을 말합니다. 자, 조소득 승수의 역수인데 이 투자된 총자산 또는 총투자 금액에 대한 이 조소득이죠. 조소득,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바로 조소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이란 대출금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는 커집니다. 작아진다 하면 안 되고 커진다. 4번 틀린 지문이고 5번 채무 불이행률은 순영업소득이 아니죠. 채무 불이행률은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합니다. 자, 채무 불이행률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손익분기 또 현금 수지 비율인데 뭐죠? 우리가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유효조소득이, 자,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 영업경비와 이 원리금 상환의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07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7번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 자, 기억을 보시면은 이 A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매입을 위해서 담보 인정 비율 50%를 적용해서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으려 할 때 A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주택의 담보 평가 가격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느냐. 자, 대부 비율인 LTV가 나오겠죠. 자, 이 부동산 이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얼마 적용하고 있죠? 50%, 0.5를 우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0.5인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얼마 받고자 한다? 2억 원을 우리가 받고자 하겠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0.5분의 얼마? 2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우리는
4억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자, 0.5는 2분의 1이니까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4억 원이 되겠고, 니은을 보시면은 이 담보 인정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은 DTI를 얘기합니다. 이 총부채 비율이 40%인 지역에서 자, 연소득, 이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이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때 매월 원리금 우리가 균등 분할 상환액, 매월 동그라미 매월이 나왔네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 100만 원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 비대출 가능 여부. 자, 연소득이 주어졌는데, 자, 연소득이 얼마냐? 지금 연소득이 4천만 원이 주어졌죠. 자, 이걸 월로 고치면은 12개월로 나눠줘야 월 소득이 되겠고, 그럼 연간은 월로 주어지겠죠. 지금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액,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얼마? 우리가 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 이제 100만 원이 주어졌다. 이제 매월로 고치고, 여기 또 매월로 고쳤습니다.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얼마죠? 우리가 계산해 주면 4천만 원에 100만 원이 12개월 곱해주니까 1000, 또 200만 원이 되겠죠. 1200만 원. 자, 1200만 원이 우리가 또 4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200만 원에 우리가 4000만 원이 우선 되니까 몇 프로? 30% 돼요. 공 2개 없어지면 되겠죠. 자, 공 2개 없어지면은 곱하기 40분의 10이니까 20분의 6, 10분의 3, 30%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30%가 되겠습니다. 이 30%는 몇 프로? 우리는 총부채 비율 40%가 적용되는데, 이 40%보다 작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 홍길동은 현재 상가를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세를 주고 있으나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 현재 상가 관리에 소요되는 필요 재경비가 우리는 연간 300만 원일 경우 홍길동은 매월 얼마 정도의 생활비 수익이 발생하는가? 단 계산해서 월세 전환 이율은 연간 14%로 보며 제시된 사항 이외의 항목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월세 전환 보증금이 1억 원이죠. 자, 보증금이 월세 보증금 2억 중에 1억 원은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어떻게 돼? 임대 보증금 2억 원에 세를 주고 있는데 보증금은 1억 원 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우리가 월세로 전환을 하고자 하죠. 그래서 월세 전환 보증금. 자, 월세로 전환 보증금 2억 원 중에서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보증금이 우리가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월세 전환 수입이 얼마냐? 자, 그럼 월세 전환 우리가 수입이 나오겠죠. 그럼 1억 원의 월세 전환 이율. 자, 1억 원의 월세 전환 이율이 몇 프로? 14%. 자, 월세 전환 이율이 어떻게 돼요? 14%로 보면은 얼마 나옵니까? 14%니까 우리가 400만 원이 월세 전환에 따른 수입인데 여기서 뭐를 빼야 된다? 경비. 이 우리가 400만 원에서 연간 필요 재경비 300만 원을 우리 빼겠죠. 300만 원 빼니까 100만 원이 이제 나오는데 필요 재경비를 빼주면은 1100만 원이 이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월세 전환 수입이 1,400만 원에서 경비 300만 원, 이 필요 지금 연간 필요 재경비 300만 원을 빼준 이 1,100만 원이 우리 연간 월세 수입이 이제 되는데, 자, 연간 월세 수입이 1,100만 원에서 이걸 몇 개월 나눠줘야겠죠? 12개월로 나눠주면은 약 우리가 1만 6천 원이 되겠죠.
91만 6천 원이니까 우리가 반올림을 하면은 92만 원이 약 되겠습니다. 92만 원. 따라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즘에 월세 전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09번 문제로 갑니다. 이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추가로 동그라미, 추가로가 또 포인트가 되겠죠. 자, 갑 소유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은 4억인데 갑의 연간 소득은 또 4천만 원, 연간 저당 산수 0.1인데 대출 승인 기준 LTV를 우리가 봤더니 LTV, 자, 대출 승인 기준 LTV는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지금 부동산 가격 얼마죠? 이 4억 원이 주어졌죠. LTV는 몇 프로? 70%가 주어졌습니다. 0.7. 그러면 대출금은 47, 28, 2억 우리가 8천만 원이 되겠죠. 2억 8천만 원. 자, 2억 8천만 원이 되겠고, 두 번째 우리가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에 있어서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이 원리금 이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차입자의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주어졌는데, 자, 이때 이 원리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에서 뭐가 해있죠?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지금 문제에서 연간 저당 상수 0.1이죠. 자, DTI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를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여기 몇 프로? 50%를 적용합니다. 50%, 0.5죠. 그럼 4천만 원에 50%, 2천만 원이네요. 그럼 대출금은 곱하기 0.1은 2천만 원이니까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대출금은 2억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이 대출 승인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우리가 얼마냐? 2억 원인데 2억 원에서 지금 얼마가 어떻게 돼요? 기존에 대출 금액이 얼마죠?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8천만 원을 빼서 8천만 원을 빼주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추가로 우리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하면은 2억에서 8천만 원 빼주니까 1억 우리가 2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1억 2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 주택 시장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우리가 우선 또 관련해서 우선 대출 승인 기준이 나오죠. 자, 대출 승인 기준 LTV가 나와요. LTV가 시장가치 기준 우리가 60%죠. 자, 이 시장가치가 담보부동산에 있어서의 시장가치가 부동산 가격이죠. 이 시장가치가 얼마다? 지금 3억 원이죠. 3억 원. 이 3억 원이고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비율이 몇 프로? 60%다. 60%. 0.6이니까 여기서 대출금은 3억 원에 60%니까 1억 우리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억 8천만 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DTI죠.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우리가 40%인데 이 소득에 대해서 이 원리금 상환하게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이 소득이 얼마냐? 이 소득이 지금 문제에서 우리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자, 5천만 원에서 자, 이 원리금, 이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자, 이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연간 저당 상수가 0.1로 주어졌죠. 자, 0.1로 주어졌으니까, 자, 이 값이 얼마? DTI는 40%, 0.4입니다. 5천만 원에 40%면 2천만 원이죠. 그래서 대출금 곱하기 0.1은 2천만 원이 되죠. 그럼 양변에 우리가 또 10을 곱해주면은 대출금은 우리가 2억 원이 됩니다. 2억 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모두 두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바로 1억 8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고 이 지분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가 300만 원일 때 지분 배당률은 얼마냐? 자, 지분 배당률은 항상 우리 수식이 중요하죠. 지분 배당률은 우리가 지분 투자액, 이 지분 투자액에 대한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지금 지분 투자액이 얼마죠? 우리가 6천만 원이 나왔죠. 6천만 원. 자, 6천만 원이 나와 있고 이 세전 현금 수지는 우리가 3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공두개 없어지죠. 60만 원이죠. 300만 원 60만 원 나눠주면 5가 되겠죠. 5%.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상가 건물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8억 원 이외에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부채 비율은 얼마냐? 자, 부채 비율은 이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본은 얼마죠? 8억 원. 이 타인 자본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몇 프로죠? 50%가 부채 비율입니다.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3번. 순 영업소득이 2,100만 원이고 총 투자액이 3억 원일 때 자본환원율. 자, 이 자본환원율은 순소득승수의 역수죠. 자, 순소득승수의 역수니까 어떻게 나오죠? 또 총 투자한 금액이죠. 순소득승수의 역수, 총 투자한 금액에서 순 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 3억 원. 순 영업 소득이 2,100만 원이 나오겠죠. 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얼마죠? 300만 원이죠. 2,100만 원을 300만 원 나누니까 몇 프로? 7%.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 네 번째,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억 원이고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자기자본 비율. 자, 자기자본 비율을 지분이라고 하죠. 자, 자기자본이 우리는 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은 얼마가 되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은 얼마죠? 총액은 우리가 4억 원. 이 4억 원인데 대출을 1억 원 받았기 때문에 4억 원에서 1억 원 나머지 3억 원이 자기 자본입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4분의 3이죠. 75%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죠. 맞는 지문. 5번 부채 감당 비율이 나와 있죠. 자, 부채 감당 비율,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지금 순영업소득이 얼마? 1,000만 원. 자,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자, 1,000만 원이 되겠고 부채 서비스액이 주어졌죠. 부채 서비스액이 주어졌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차입을 할 수 있는 이 금액이 최대 얼마냐? 요걸 묻죠. 자, 1.5입니다. 그럼 부채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은 1.5분의 1,000만 원인데 분모 분자의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면 1억 원이죠. 자, 1억 원을 15로 나눠주면 약 660, 약 7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667만 원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5번 정답이죠. 2천만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1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출제를 많이 하죠. 이 제시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현금으로 이 5억 원을 투자하여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8억에 구입을 하였다. 자, 이 종합 환원율은 얼마냐? 자, 종합 환원율 얼마냐? 이걸 묻는 얘기죠. 자, 종합 환원율은 우리가 뭐의 순소득 승수의 역수잖아요. 순소득 승수의 역수니까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순 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순 영업 소득 얼마? 총 투자한 금액 8억 원이죠. 자, 이 8억 원의 순 영업 소득이 지금 문제에서 8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 8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10%가 우리가 됩니다. 10%. 1번 맞죠? 그럼 자본 회수 기간과 뭐는 요거와 3번 역수 관계가 순 소득 승수인데 이 순소득 승수는 바로 뭐를 의미하죠? 우리는 총 투자한 금액을 순 영업 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죠. 이 자본 회수 기간이니까 총 투자한 금액 이 8억 원을 순 영업 소득 8천만 원 나눠주니까 얼마? 10이 되겠죠.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 되겠고 2번에 저당 비율을 대부 비율, 융자 비율, LTV인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은 8억 원이고 자, 대출금인데 5억을 현금으로 5억 투자했으니까 3억 원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37.5%가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 4번 지분 환원율을 묻는 거죠. 자, 이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을 말합니다. 이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전이죠. 세전. 지분 총 투자액이 아니라 이 지분 투자액, 이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니까 이 지분 투자액에서 이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지분 투자액 5억 원이 되겠죠. 5억 원 지분 투자액 3억은 융자 받았으니까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8천만 원에서 뭐를 빼주죠? 우리는 저당 지불액 4천만 원을 빼주면 되겠죠. 요거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500이죠. 4천만 원을 500 놔주니까 8%가 정답. 7%가 아니라 8%죠.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고 5번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이 8천만 원이죠. 순영업소득을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지불액으로 나눠주죠. 순영업소득을 우리는 부채 서비스에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해낼 수 있냐 얘기죠. 2가 나오네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1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1년간
현금 흐름 관련표에서 계산한 비율이 옳은 것. 다만 저당 대출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며 잠재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의 차이는 공실로 인한 거다. 단위는 1,000원이죠. 그럼 1,000원이니까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10억 원. 대출 비율 50%니까 대출금 5억 원, 자기자본 5억 원이다. 자, 1번. 저당 환원율을 저당 상수죠. 자, 저당 환원율은 원리금 상환액, 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액 뭐를 곱해주면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죠. 우리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그렇죠. 자, 그럼 문제에서 대출금은 5억 원이고 원리금 상환액이 문제에서 나와 있죠. 자, 원리금 상환액은 뭐에서 구한다? 순영업소득 얼마죠? 순영업소득 5천, 우리가 700만 원, 5,700만 원이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세전현금 흐름, 여기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빼줘야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세전 현금 흐름이 1,700만 원이 나오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4천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4천만 원이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죠. 여기 대입시켜 주면은, 그러면 저당 상수는 얼마? 그러면 저당 상수는 문제에서 대출금은 5억 원이고 5억 원에 원리금 상환액 4천만 원이 들어가겠죠. 예? 곱하기 얼마? 우리가 100을 해줘 있죠. 그러면 500만 원, 800만, 4천만 원, 500만 원 나와주니까 몇 프로? 저당 상수, 저당 환원율은 몇 프로? 8%가 되겠죠. 8%. 1번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고, 2번 우리가 지분 환원율. 자, 지분 환원율은 또 지분 배당률이죠. 자,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은 세전현금 수지, 문제에서 세전현금 수지, 세전현금 흐름 1,700만 원이고 지분 투자액 얼마? 대출금 5억 원, 지분 투자액도 5억 원,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니까 곱하기 100을 우리가 해주면은 우리가 몇 프로가 나오죠? 두 번째는 3.4%가 나오죠. 3.4%가 나오죠.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우리가 공실률은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가능 조소득은 잠재 총소득 얼마? 1억 원에서 공실은 가능 총소득 1억 원, 1억 원에서 유효 총소득의 차이죠. 유효 총소득 9,500만 원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1억 원에 여기 500만 원이죠. 5%가 공실률이 되겠습니다. 3번도 틀린 질문. 4번 영업경비 비율을 구하는 거죠. 자, 영업경비 비율은 우리가 가능 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가능 조소득 지금 문제에서 1억 원. 자,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 얼마? 9,500만 원이죠. 9,500만 원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해줘야 순 영업소득 얼마가 나오죠? 5,700만 원이 나오니까 얼마 나와요? 3,8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3,000 우리가 800만 원이 되겠네요. 영업경비는. 이게 지금 3,8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8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38%가 되겠죠. 4번도 틀렸고, 5번 자본 환원율, 종합 환원율이죠. 자, 자본 환원율, 종합 환원율은 총 투자한 금액입니다. 총 투자한 금액 얼마? 10억 원. 10억 원 중에서 얼마가 차지하는 비율? 순영업소득 5,7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얼마? 5.7%가 되겠죠. 5번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0 우리가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금융기관이 대출 비율 50%와 총부채 상환 비율 30%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 적은 금액 동그라미,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을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차입자의 월 불이백은 얼마냐 얘기죠. 자, 주택 가격은 1억 원이고 차입자의 연소득은 1천만 원이다. 대출 기간 25년, 대출 이자는 6%,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인데 월 저당 상수가 주어졌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LTV에서 부동산 가격 1억 원이죠. 자, 부동산 가격 1억 원이 주어졌는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여기 몇 프로? 우리가 50%가 지금 주어졌죠. 50%. 50%가 주어졌으니까 이 대출금은 얼마? 1억 원에 50%니까 5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두 번째는 DTI는 몇 프로? 30%를 적용하는데 자, 이 소득, 이 차입자의 연소득 1,000만 원이 주어졌죠. 자, 이 차입자의 연소득 1,000만 원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자, 연간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월 저당 상수로 주어졌으니까 이 1,000만 원은 지금 연소득 1,000만 원은 월로 주어졌으니까 얼마? 12개월로 나눠줘야 월 소득이 되겠고 원리금 상환액 여기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러면 매월 원리금으로 구해야 되니까 대출금액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이 저당 상수가 뭐가 나왔죠? 우리가 월 나왔죠. 0.0064443이 나와 있어요. 이 값이 얼마? 30% 0.3입니다. 그러면 대출금액 저당 상수 0.006443 대출금액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0.3 곱하기 12개월에 얼마?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요거 하면 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주니까 2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은 0.006443이 되겠죠. 25만 원을 요걸로 나눠주면 약 얼마가 나오냐? 약 3,880만 원. 약 3,880만 원이니까 이 적은 금액을 한도로 했잖아요. 그럼 어느 걸 선택한다? 문제는 이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받는 거니까 뭐를 선택? 요걸 선택을 하겠지. 그때 선택을 했을 때 차입자의 월 불이백은 요거죠. 대출금의 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월 불이백이죠.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의 월 불이백은 얼마? 25만 원.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또 확인을 좀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자, 115번 문제 하나 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번 문제 보시면은 자,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대출 기준을 봤더니 부채 감당 비율이 주어졌죠. 자, 부채 감당 비율은 순 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에 얼마가 되는가? 요걸 보는 거겠죠. 자, 이 값이 1.2 이상이 주어졌죠. 자, 이때 이 부채 서비스액은 뭐죠? 대출금이죠. 이 대출금에 뭐를 갖고 곱해준 거? 저당 상수를 곱해준 거죠.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것을 말하죠. 연간 저당 상수가 주어졌죠. 자, 요 값이 0.1로 주어졌는데 순영업소득이 얼마? 연간 순영업소득이 1억 5천만 원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곱해주면 되겠죠. 대출금은
대출금은 0.1 곱하기 1.2분의 얼마? 1억 5천만 원이 이렇게 나오죠. 분모분자에 10을 곱해주면 1.2에 15억 원이 되겠고, 또 분모분자에 10을 곱해주면 150억 원이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12억. 우리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2억 5천만 원이 우선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자, 두 번째 기준은 대부 비율은 0.8 우리가 이하로 나와 있죠. 대부 비율 LTV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평가 가격 15억이죠. 15억이 0.8 이하니까 대출금은 곱해주니까 얼마죠? 12억 원이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바로 우리는 12억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12억 원. 따라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비율 분석법, 어린세법 이용한 문제 살펴봤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